스칼렛 오하라는 예쁘지는 않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의 매력에 일단 끌리기만 하면 탤런트한 쌍둥이 형제처럼 그녀가 예쁘지 않다는 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그녀의 얼굴에는 프랑스계 해안 귀족 출신인 어머니의 섬세한 생김새와 혈색 좋은 아일랜드 태생인 아버지의 중후한 생김새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섞여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녀의 얼굴은 뺨이 나오고 턱은 각이 져 있다. 눈은 갈색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밝은 연두색이며 빳빳한 검은 속눈썹은 가지런히 늘어선 별처럼 반짝였고 눈꼬리는 약간 치켜 올라갔다. 그 위에 숱 많고 까만 눈썹은 위로 약간 뻗어 올라가 목련처럼 아름답고 고운 피부에 선명한 선을 긋고 있었는데 이런 피부색은 남부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빛깔이다. 그러기에 그녀들은 모자나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끼워 따가우리만큼 내리쬐는 조지아의 태양으로부터 그 피부를 정성껏 보호한다. 1861년 4월의 푸르고 화창한 어느 오후 아버지의 농장인 테라의 앞 베란다에 드리워진 신선한 그늘에서 스튜어트와 브렌트 탈레턴과 함께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는 스칼렛의 모습은 흡사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새로 만든 초콜릿 꽃무늬로 수놓은 모슬린 드레스는 12마나 되는 감을 파도처럼 펼쳐 허리를 덮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버지가 애틀란타에서 사온 납작한 초록색 모로코 슬리퍼와 아주 잘 어울렸다. 스칼렛의 옷은 인근 새 고울 중에서 가장 가늘고 날씬한 허리를 뚜렷이 드러내주는데 가장 알맞은 옷이었다. 몸에 착 달라붙게 입은 상의 사이로 불쑥 튀어나온 젖가슴은 그녀를 16살인 그녀의 나이에 비해 훨씬 성숙하게 보이게 했다. 펼쳐진 스커트의 부드러움, 신홍형으로 말끔히 빗은 머리의 얌전함, 귀엽고 조그만 두 손을 무릎 위에 다소곳이 포개놓은 고요함이 그녀의 외모를 애써 가리우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녀의 참모습을 감출 수는 없었다. 정성스럽게 꾸민 그녀의 귀여운 얼굴 속에 파묻힌 연두빛 눈은 항상 설레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단정하게 꾸민 그녀의 몸가짐과는 판이하게 달라 보였다. 그녀의 행동은 어머니의 온유한 교훈과 엄격한 훈련으로 억지로 가꾸어진 것이었으나 그녀의 눈만은 자기 것이었다. 그 옆에는 쌍둥이 형제가 무릎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승마로 단련된 튼튼한 다리를 제멋대로 꼬고 의자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색안경을 끼고 태양을 비스듬히 올려다보면서 실없이 웃거나 농담을 하고 있었다. 이 쌍둥이는 19살로서 키는 똑같이 6피트 2인치였다. 골격은 늘씬하고 근육은 단단했으며 얼굴은 태양빛에 그을렸고 머리는 붉은 갈색, 눈은 항상 즐거움에 가득 차 있었으며 거만한 모습을 부활한 듯이 드러내고 있는 차림새는 똑같은 푸른 코트에 겨자빛 바지를 입고 있었다. 마치 두 개의 목화송이처럼 그들은 멋있어 보였다. 늦은 오후에 그리 따갑지 않은 태양이 정원을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다. 실록을 배경으로 하여 겹겹이 뭉쳐 활짝 핀 층층 나무의 흰 꽃송이는 이 따스한 햇빛을 받아 화사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마차 옆에는 쌍둥이 형제의 커다란 말 두 필이 묶여져 있었는데 주인의 머리카락처럼 붉은빛이 도는 말이었다. 말 주위에는 스튜어트와 브렌트가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니는 여위고 신경이 예민한 사냥개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약간 떨어진 곳에는 부리망을 쓴 마치 귀족인 채 폼을 잡고 있는 검은 얼룩무늬의 달마치아 개 한 마리가 쭈그리고 앉아 주인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집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사냥개와 말과 쌍둥이 형제는 어디든지 늘 함께 다니지만 이들은 그 이상의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쌍둥이 형제는 건장하나 분별이 없는 젊은이들로서 미끈하고 기품있고 혈기왕성했다. 그들은 마치 저희들이 타는 말과 같이 말썽꾸러기인데다가 우악스럽다. 그러나 그들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는 양순한 기질을 보인다. 대농장 가정의 안락한 집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손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시중받으며 살아왔지만 베란다 밖 입구에 서 있는 이들 셋의 얼굴은 어느 하나도 매끄럽거나 부드럽지 못했다. 그들은 무한히 펼쳐진 대자연 속에서 일생을 보내며 독서와 같은 따분한 일에는 골머리를 앓지 않는 자연인의 강인한 기상과 야성미를 지니고 있었다. 조지아주 북부의 클레이턴은 아직 개척 중이어서 새로웠으며 오가스타나 사바나나 찰스턴의 생활에 비하면 약간 야성적이었다. 그러므로 남부 여러 지역의 좀 더 안정되고 전통이 있는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북부 조지아 사람들을 깔보기는 하지만 북부 조지아주에 속한 이곳에서는 고전적인 교육이 주는 우아함은 없었으나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능숙하게 처리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훌륭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다. 좋은 목화를 생산하고 승마를 잘하고 사격에 뛰어나고 경쾌하게 춤을 추고 부인들에게 우아하게 대하고 신사처럼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면에서 이 두 사람을 능가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이러한 특출한 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책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깨우치는데 매우 재능이 부족한 면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그 고을의 어느 가정보다도 많은 돈과 말과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기초 학문은 그 어떤 가난한 백인 농민보다도 뒤떨어졌다. 스튜어트와 브렌트가 화사한 봄날 4월의 어느 오후에 테라의 목장에서 한가하게 소일하고 있는 것도 무의도식하는 생활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마침 그날은 그들이 조지아 대학에서 퇴학당해 쫓겨온 날이기도 했다. 그 대학은 2년 동안에 그들을 퇴학시킨 네 번째 대학이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의 형인 톰과 보이드도 쌍둥이 동생들을 환영하지 않는 학교에는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하며 그들과 함께 나와버린 일이다. 스튜어트와 브렌트는 이번의 퇴학 처분을 하나의 매우 재미있는 장난거리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스칼렛도 페이예트빌 여학교를 졸업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책 한 권을 자진해서 읽어본 적이 없는 터라 그들의 퇴학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었다. 당신들 두 사람이나 톰은 퇴학당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겠지만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보이드는 다를 텐데요. 그는 교육받을 각오가 된 사람 같던데요. 그런데도 당신들 두 사람은 버지니아 대학, 엘라바마 대학, 남캐롤라이나 대학, 그리고 이번엔 조지아 대학을 퇴학당했으니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는 영원히 대학을 졸업하지 못할 게 아니에요. 형은 페이예트빌에 있는 파멀리 판사님 사무실에서 법률 공부를 할 수 있으니 그리 큰 걱정은 없어요. 게다가 이 일은 큰 문제가 안 되죠. 어차피 학기가 끝나기 전에 돌아와야만 했었을 테니까요. 하고 브렌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왜죠? 빌어먹을 전쟁 때문이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물론 당신은 만에 하나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둘 중 그 누구도 대학에 머물러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고 스칼렛은 전쟁 이야기엔 실증이 난다는 듯이 말했다. 그건 모두 이야기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 애슐리 월커스 부자가 와서 저희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워싱턴에 파견된 남부 대표들이 남부 동맹에 관해서 링컨과 우호적인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요. 어쨌든 양키 놈들이 우리 남부를 너무 무서워해서 싸우기를 꺼린다나 봐요. 그러니 전쟁은 없을 거예요. 이젠 전쟁 이야기만 들어도 지겨워요.